안녕하세요, 닥터강입니다. 오늘 뷰티랩 첫 번째 게스트인 뷰티 인플루언서 소리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소리님하고 소리님이 가장 최근에 받으셨던 시술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소리님은 최근에 받으셨던 시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술을 한 가지만 우선 뽑으라면 어떤 시술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뽑으라면 솔직히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확 티가 나는 실리프팅이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었을까요? 레이저는 확실히 울서마지? 울세라 써마지를 같이 받으면은 그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리프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정말 많은 편인데, 네. 이제 울서마지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또 많이 받는 시술이고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조금 레이저에 밀려서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실리프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핫한 5가지 시술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피부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정말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팩하는 게 저는 최대로 그냥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는 데일리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홈케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단계 루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한국에서는 뭐 10단계 루틴이라는 스킨케어가 유명하다라고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태안부터 소리님이 하시는 일상 루틴 단계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전 클렌징 밀크로 이제 첫 번째 1차 세안을 하고 2차 세안으로 이제 폼 클렌징 약산성을 사용을 해서 그 폼 클렌징을 한 다음에 토너로 이제 닦아내고 앰플 그리고 그냥 수분크림 이게 저는 끝이에요. 좀 간단하게 사실 한국인들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10단계 루틴으로 피부를 정돈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받았던 또 피부과 시술 중에서 스킨 보톡스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리쥬란이라던가 엑소돔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 아니면 각자의 역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이게 좋았고 어떤 것은 이게 좋았다. 혹시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피부가 완전 민감성 피부고 원장님도 진짜 제 피부를 잘 아시는데 제가 홍조도 심하고 약간 여드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바로 여드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홍조도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좋았던 스킨 부스터는 전 엑소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소즘의 항염 쪽, 그 홍조 쪽에 매우 좋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특히 엑소즘이 좋고요. 좀 소리님이 트러블이 그래도 조금은 나시는 편이어서 그런 엑소즘 스킨 부스터가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위기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피부가 예민성 피부라서 클렌징 오일 대신 밀크 쓰시는 걸까요? 네, 약간 저번에 피부과 실장님이 피부 관리해주시는 분이 저 같은 피부는 약간 이제 클렌징 밀크로 하는 게 좀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고 느끼시는지. 오히려 자극이 없고 여드름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그리고 땡기는 것도 많이 없고 속건조가 많이 잡혔다고 해야 돼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게 좋네요. 클렌징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원장님은 클렌징 밤 위주로 쓴다고 하시잖아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밤을 쓰는데 최근에는 클렌징 밤을 쓰고요. 예전에는 사실 밀크를 썼었어요. 근데 밤이 더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 클렌징 밤을 쓰기 시작했죠. 그럼 진한 화장하거나 자외선 차단지수 높은 선스크린 사용할 때 클렌징 밤을 쓰는 게 좋겠군요. 네네. 이게 그럼 소리님이 울세라나 써마지를 받으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제 저는 직업이 모델이다 보니까 주변에 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저희들끼리 만나면은 제일 좋은 시술이 뭐야? 요즘 핫한 시술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중에 베스트가 정말 울서마지였거든요. 울세라 써마지. 근데 약간 울세라는 얼굴에 약간 좀 살이 있는 분들이 했을 때 확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써마지는 약간 원장님이 그때 저한테 써마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약간 얼굴 탄력이 좀 떨어져 있고 약간 모공 이런 거에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써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스테라랑 써마지랑 약간 같이 하면은 그 시너지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울세라, 써마지 같이 하는 시술들이 예전에도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도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솔직히 소리님이 가장 받고 싶은 시술은 어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써마지. 써마지요? 네. 네. 뭐 해야 돼요? 누가 싶어요? 시술 좀 얘기해봐. 약간 제가 귀를 한번 보여줄게요. 필러. 필러. 자랑해야지. 요즘 중국에서 되게 핫한 왕징이라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 분이 거의 뭐 중국의 스타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 왕징의 말을 듣고 시술을 권한이 다 왕징한테 있는 분이래요. 근데 그래서 저도 너무 이런 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시술이 기필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거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귀가 지금 이건가요? 소리님 귀를 보고 정말 소리님처럼 맞아요. 귀를 하고 싶어요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약간 중국의 왕징 같은 그런 분이시죠. 이거를 맞으니까 확실히 중안부가 되게 짧아지고 얼굴이 되게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 분들도 웨딩 촬영 전에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얼굴 작으신데 소멸하시겠어요. 되게 핫한 시술 중 하나예요. 네, 원래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원래 이게 이쁘면 이쁠수록 더 이뻐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도 이제 아무래도 또 시술과 이렇게 귀필러까지 받으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소리님을 보시고 소리님 같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표준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써마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해요. 얘기해봐. 전 실리프팅은 약간 요즘 사람들이 실리프팅에 대해서 되게 부작용 사례만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되게 실리프팅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반감 가지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하기 무서워요. 하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실리프팅을 하면은 그 처지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한 1년에 한 번씩 실리프팅을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조금씩 리터치 하면서 계속 중력을 이기도록 거슬리고. 내가 이기도록 근데 실리프팅도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뭐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네네. 그런 거에 따라 또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사실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몇 줄에 얼마 이런 시술을 쫓아가기보다는 얼굴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레이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실 리프팅만의 영역이 있고 실 리프팅이 또 할 수 없는 레이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좀 시술을 받으면서 예방적으로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실을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 같은데 약간 부작용 있는 분들 보시면은 다른 데서 막 이제 너무 저렴한 가격에 그냥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했을 때 제 피부 상태를 보고 피부가 얼만큼 얇은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사용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다 되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실의 굵기의 차이도 있고 종류의 정말 성분의 차이도 있고 정말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마다 실 종류도 또 달라요. 눈 밑에 쓰는 실, 뭐 팔자에 쓰는 실, 그리고 리프팅할 때 쓰는 실이 또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시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또 얼굴 살이라던가 특히 눈밑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되게 많이 꺼지시는데요. 눈밑 같은 경우는 사실 시술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해도 되나? 아니면 필러를 했을 때 또 튀어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시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눈밑 시술을 받아보셨잖아요. 네, 눈밑 다크서클 맞아요. 때문에. 눈밑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었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촬영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고 눈밑이 좀 캥하면 피곤해 보이고 되게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해 사람들이 너 괜찮아? 뭐 피곤해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 뭐가 문제지 했는데 이 눈밑이 꺼져가지고 이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지방 이식 수술을 했었어요. 눈밑 지방 수술을 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언제 했어? 이래서 티한다는 게. 진짜 저 되게 좋은 유명한 병원을 몇 개월 동안 웨이팅을 해서 거금을 주고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이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다시 달려와가지고 저 눈밑이 너무 빠졌다라고 해서 이제 뭐 주베르 볼륨이나 뭐 라플렌이나 되게 볼륨을 채우는 그것도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눈밑을 채웠을 때 되게 더 어려 보이고 그런 볼륨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입체적이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우선 되게 피부가 깔끔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눈밑이 꺼져 있으면 우리가 다크서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자도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눈밑만 채워도 사실 5년 이상은 동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밑 꺼지신 분들은 먼저 채우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어깨 필러, 그리고 엉덩이 필러, 또 다리 필러, 다리가 또 일자로 보이는 다리 필러, 그런 바디 필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에요. 유행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외국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K-뷰티 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소리님이 다음 시술 만약에 바디 시술이나 네. 그냥 요정기는 받으셨는데 바디 시술을 받으면은 어느 부분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힙 필러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 엉덩이 필러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사실 미용 목적은 아니었어요. 정말 치료 목적이었거든요. 정말 엉덩이가 너무 납작하고 아무 이제 때층이나 근육층도 없으셔서 앉을 때마다 꼬리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희 아빠. 그래요? 아버님 제가 아빠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비대칭이 너무 심하셔서 한쪽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또 받았고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엉덩이 밑이 좀 까마신 여자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앉았다 네. 일어난다 하면서 그 까마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다른 여자분들이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엉덩이 시술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뷰티랩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멀리까지 와주신 소리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그러면 네. 또 출연을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